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 CEO 컨설팅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1차 미팅을 가졌던 법인 제조업체 대표님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사명은 가칭 주식회사 듀라필입니다. 본 보고서는 주식회사 듀라필이하 당사의 현재 재무 및 경영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2일 당사의 대표님과의 1차 면담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의 재무 구조, 자금 조달 현황, 운영 효율성 및 미래 성장 잠재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컨설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 강화, 현재의 비효율적인 자산 관리 및 과도한 부채 비율 등 재무제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구축합니다. 자금 조달 효율성 증대, 정부 정책 자금 및 금융권 대출 활용의 한계를 파악하고 당사의 최적화된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자금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지원합니다. 기업 가치 극대화, 기술력 강화,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해 당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고 이를 외부 투자자 및 금융기관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세무 효율성 제고 및 자산 승계 전략, 수립법인 및 대표님 개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및 자산 승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본 컨설팅은 단순한 재무 수치 분석을 넘어 당사의 사업 특성, 시장 환경, 그리고 대표님의 경영 철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정성적 면담 내용을 결합하여 당사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최적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듀라필 현재 경영 및 재무 상태 분석 2.1 사업 개요 및 시장 환경 분석. 당사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분야에서 2013년 7월부터 활동하며 합성수지 PVC 필름 제품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해왔습니다. 간단한 제품 설명. PVC 필름 생산은 가구 필름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인테리어 트렌드 변화에 따라 높은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시장은 경쟁 환경 내 경쟁이 치열하지만 고품질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산업 동향 내 건설 경기 침체 또는 특정 원자재 가격 변동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체적 영향 내 건설 경기 둔화는 당사의 주력 제품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매출 하락 및 이익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2 자금 조달 및 부채 구조 현황 진단. 당사는 지난 2019년부터 활발한 사업 확장 및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연간 높은 이자 비용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진공 대출 경험과 현재의 한계. 당사는 과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의 업력이 7년 이상으로 접어들면서 중진공의 심사 기준이 신생기업 대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중진공은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해 성숙기 기업으로 분류하며 단순한 자금 필요성을 넘어 기술 혁신성, 미래 성장성, 수출 기여도 등 고도화된 평가 지표를 요구합니다. 당사가 현재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추가 정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 비용 부담. 현재 당사의 연간 이자 비용은 1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당사가 상당 규모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입금의 평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합니다. 과도한 이자 비용은 당사의 영업이익을 크게 잠식하여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재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 및 재무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신규 투자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입금 구성. 단기 차입금 5억 7천만 원과 장기 차입금 16억 5천만 원의 비중을 볼 때 장기 차입금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추정되며
이는 당사의 자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자 비용은 이 두 차입금 전체에서 발생하는 부담이므로 전체적인 금리 인하 전략이 시급합니다. 2.3. 자산 구조 및 부채 비율의 문제점. 토지 자산 재평가의 시급성. 당사의 재무제표상 자산 구조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외부 평가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지 자산의 과소평가. 현재 당사의 토지 자산은 10억 2천만 원으로 장부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과의 면담 및 현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토지 가치는 최소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기업은행에서 평가한 24억 5천만 원 토지 건물 합산의 가치도 있었으나 이것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왜곡된 부채 비율. 토지 자산의 과소평가는 당사의 부채 비율 현재 240%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만듭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200% 이하를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산 특히 토지의 가치가 저평가되면 자본 총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부채 비율이 과대 계상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의 직접적 원인. 신용평가기관은 부채 비율을 기업 신용등급 산정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현재의 높은 부채 비율은 당사의 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앞서 언급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평가 미실 시의 기회비용. 수년간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당사가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담보 여력과 신용등급 상승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 매출 채권 관리의 비효율성 및 현금 흐름 압박. 당사의 재무제표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매출 채권이 매입 채무 대비 과도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금 흐름의 왜곡을 초래하며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자금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균형한 채권 채무 회전. 일반적으로 기업은 매입 채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매출 채권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돈은 빨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느리다는 현금 흐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으로 인한 결제 지연.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업종 특성상 60일 결제 조건에 더해 실제 대금 회수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말일 마감 후 다음 달 말일 결제라는 일반적인 관행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현금 회전율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부 부실채권 추정 컨설팅사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당사의 매출 채권 중 약 30에서 50%는 부실채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수가 늦어지는 것을 넘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실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되어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며 자산의 건전성을 저해합니다. 또는 일부 회계 처리 안 되는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 자금 부족 및 외부 차입 의존도 증가.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은 당사의 내부 자금 조달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다시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을 형성하며 당사의 재무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2.5. 개인 사업자 운영 현황 및 세무 전략의 필요성. 대표님이 별도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며 해당 개인 사업체에서 상당한 매출이 2024년 매출 10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당사법인의 컨설팅에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통합적 세무 관리의 부재. 현재 법인과 개인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세금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의 이익이 크고 법인에서는 이익이 적고 이자만 많이 납부하는 상황은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개인 자금 활용. 개인 사업체에서의 매출은 대표님에게 자유로운 자금 활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는 법인과의 효율적인 자금 연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무 전략의 핵심. 개인 사업체의 존재는 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및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됩니다. 단순히 법인세만을 줄이는 것을 넘어 대표님 개인의 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세무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3. 재무 개선 및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 제안. 앞서
진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안합니다. 3.1.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재무제표 개선 및 자산 활용 극대화. 기업의 신용등급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조건,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등 기업 활동의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토지자산의 즉각적인 재평가 및 장부 반영 실행 방안. 당사의 부동산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즉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약 15만 200만 원은 단기적인 지출이지만 재무제표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효익 대출 금리 인하, 한도 증액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재무적 효과. 토지 가치가 장부가 대비 10억 원 이상 상승하여 자본 총계가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240%에서 200% 미만으로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이므로 최소 1등급, 최대 2등급까지의 신용등급 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승은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적 고려사항. 재평가로 인한 자산가치 증가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며 당장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 없이 자산가치를 현실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분기별 재무제표 진단 및 선제적 관리 실행 방안. 연 1회 결산 위주의 재무제표 관리에서 벗어나 분기별 가결산 및 재무진단 보고서를 도입합니다. 컨설팅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종별 표준 비율 경영 및 재무 비율과의 비교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합니다. 특히 11월 가결산을 통해 연말 예상 매출액 및 이익을 파악하고 3월 법인 결산 시 재무조정, 필요시 세무사님과의 협의를 통해 재무제표 조정의 매출액 조절, 재무비율, 비용인식 시점 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대 효과. 신용등급 하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최적화된 재무비율을 유지하여 신용등급 상승을 유도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출 만기 시 재연장 또는 추가 대출 심사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출액 목표 관리의 중요성. 실행 방안. 특히 대출을 활용하는 기업은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을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20% 이상 급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5% 이하로 감소하거나 20% 이상 급감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빨간불로 인식하고 상환 압력을 가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을 통해 예상 매출액을 파악하고 필요시 매출액을 조정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기대 효과. 금융기관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자금 조달 조건 악화 방지. 3.2.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 사업 확보를 위한 기술력 인증 전략. 당사의 업력 7년 이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재무 건전성만으로는 정책자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혁신 성장의 기틀이 되는 기술력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인증 취득 추진 실행 방안. 당사의 주요 생산 품목인 PVC 필름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해당된다면 즉시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인증을 추진합니다. 이 인증은 기술력과 더불어 국가 산업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으로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등 강력한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정책자금 지원의 우선순위 확보, 금융권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한도 우대, 신규 특허 출원 및 적극 활용 실행 방안. 당사의 생산 공정, 제품 개발 과정 또는 특정 소재 활용 기술 등에서 독창적인 기술을 발굴하여 신규 특허를 출원합니다. 특히 3년 이내 취득한 신규 특허는 정부 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심사에서 매우 높은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특허 출원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변리사 실비 약 400만 원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대 효과. 기술보증기 금기보 대출 한도 확대. 신규 특허 보유 시 기보에서 최대 5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무제표 기반 한도 매출의 30%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자금입니다. 종합신용한도 극대화. 재무제표 관리 신용한도 30% 신규 특허,
30% 추가 한도, 이노비즈 혁신 인증 40% 추가 한도, 최대 매출액의 100%까지 신용 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실행 방안, 당사 내 이공계 학위 소지자일인 이상가 있다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추진합니다. 물리적 공간은 사무실 내 칸막이 설치 등 최소한의 요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세무조사 부담이 있다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자금 조달 시 형식적인 가점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기대 효과 중진공 등 정책 자금 및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확보, 기업의 기술 혁신 이미지 제고, R&D 투자 의지 표명, 이노비즈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취득 실행 방안, 당사의 직원이 대표님 포함 10명 내외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노비즈 인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신용 등급 우대, 자금 조달 조건 개선, 정부 R&D 사업 참여 우대, 각종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 제조 혁신 바우처 등 정부 지원 사업 적극 활용 실행 방안. 경기도에서만 연간 수백 개 이상의 정부 지원 사업이 존재하며 특히 제조업은 혁신 바우처 최대 5천만 원 지원과 같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기술력 관련 인증 특허, 이노비즈 등을 요구하므로 위에 제시된 인증 취득을 통해 수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기대 효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무상으로 확보하여 재무 부담 경감, 신규 투자 및 기술 개발 촉진. 4.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절세, 자산 승계 전략. 당사의 재무 컨설팅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포함합니다. 4.1. 법인 마이너스 개인 사업체 통합 세무 전략 및 이익 배분 최적화. 대표님이 법인과 별도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통합적인 세무 및 자금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익 배분의 최적화. 현재 법인에서는 이익이 적고 이자 비용 부담이 큰 반면 개인 사업체에서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주체 간의 이익을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재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체의 이익을 법인으로 가져오는 방법 또는 법인의 비용을 개인 사업체와 공유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 컨설팅의 심화단순 기장 세무사 역할. 국세청 신고를 넘어 재무 컨설팅과 연계된 심층 세무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는 절세 전략, 세액 공제, 감면, 이익 유보 배당 전략, 자금 인출 전략, 캐시 마이너스 아웃 등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대표님 개인의 자산 증식 및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법인 자금의 효율적인 개인화. 캐시 마이너스 아웃 전략, 임원 보수급여 상여 및 퇴직금 제도 설계. 대표님의 합리적인 급여 및 상여 수준을 책정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퇴직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어 세무상 이점이 큽니다. 주주로서의 배당 및 감자,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 활용. 법인의 이익 발생 시 배당 정책을 수립하여 주주로서의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지분 증여 후에는 자녀에게도 배당이 분배되어 세금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식 감자를 통해 주주에게 자금을 환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세금 없이 엑시트할 수 있는데 이는 세무상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활용.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에게는 비과세 혜택 700만 원 한도를, 대표님에게는 지급이 가능하며 법인세 절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서 회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여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4.2. 지분 구조 개선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절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전략. 현재 대표님이 당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점은 미래의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는 당사가 아무리 성장해도 결국 상속세로 인해 상당 부분의 자산이 국가에 헌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호반건설의 사례와 같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승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속세의 심각성 당사의 현재 순자산잉여금 7억 3천만 원 플러스 재평가된 토지 증가분 10억 원은 약 17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표님 사망 시 지분 가치에 대한 상속세는 최소 40%가 적용되어 약 7억 원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억 원 초과 시 50%. 기업 가치가 상승할수록 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상속세는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현금이 부족할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지분 증여 퍼스트 프라이오리티 실행 방안 당사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현재와 같이 이익이 많지 않은 시점,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을 때 미리 승계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지분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업 가치 상승 시 자녀들이 그 이익을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과점주주 책임 회피 대표님의 지분율을 50%로 낮추어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서둘러서 지분을 증여하셔야 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 이국세부가세 등을 체납할 경우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을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까? 가업 승계의 본질 가업 승계는 단순히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소유권 승계 지분 이전과 핵심입니다. 자녀가 당장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분을 미리 증여하여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군 자산이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지분 증여 세컨드 프라이오리티 실행 방안 자녀 증여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일정 비율의 2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세무 전략 예 배우자 이익 소각, 부실 자산 정리 등을 활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기대 효과 상속세 절감 효과 증대, 향후 대표님의 엑시트 에그짓 전략 수립 시 자산 인출 및 이전에 대한 유연성 확보. 또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활용하여 상환하기 어려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상속증여세는 법인의 이익구조, 자산가치, 대표님의 개인 자산 현황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무세무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승계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및 향후 컨설팅 서비스 제한 주식회사 듀라필은 합성수지 및 PVC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 자산 토지의 가치 상승 가능성 및 잠재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무제표 관리,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지분 구조는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표님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략들은 당사가 현재 직면한 재무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필수적인 로드맵입니다. 특히 토지 재평가를 통한 신용등급 상향, 기술력 인증 확보를 통한 정부 지원금 및 정책자금 활용, 그리고 자녀 및 배우자, 지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 및 자산 승계 전략은 당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컨설팅 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컨설팅 회사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맞춤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합 재무 진단 및 신용등급 관리 분기별 상세 재무 진단 보고서 제공, 신용평가기관 평가 기준에 맞춘 재무제표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목표 신용등급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맞춤형 자금 조달 솔루션 당사의 재무 상태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정부 정책자금 및 금융권 대출 연계, 신청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 지원, 기술혁신 및 인증 확보 지원 특허 출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및 소재 부품 장비 인증 취득 등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및 전문 인력 연계, 전략적 세무 및 지배구조 컨설팅 법인과 개인 사업체를 아우르는 통합 세무 전략, 수립, 최적화된 지분 구조 설계 자녀 배우자 증여, 법인 자금의 효율적인 개인화 방안, 상속증여세 절감 및 자산 승계 계획 수립,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단순한 일회성 컨설팅을 넘어
당사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재무적, 세무적, 전략적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당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주식회사 듀라필은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컨설팅팀은 당사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